이런 얘기를 못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딸하고 안아주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20대 초반에 오빠를 낳는데 할머니가 빨리 애를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게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나니까 시어머니가 거들떠 보지도 않네. 너무 억울하고 엄마가 서럽고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5월생인데 제 남동생이 6월생이에요. 다음에. 그땐 엄마가 20대 초반이었고 어린 나이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죠. 근데 오빠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날 때 엄마 가슴에 종양 같은 게 생겼어갖고 수술을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지만 저한테 젖을 물릴 수도 없었고 또 저랑 동생이랑 생일차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엄마가 임신을 했잖아요. 저는 갓난장이 아기인데 동생이 바로 태어나니까 안아줄 수도 엄마는 동생을 대게 되는 거고 저희 할머니는 오빠만 끼고 살게 되고 그랬던 저희 어린 시절 얘기를 커오면서 계속 들었어요. 친할머니가 막 이제 손녀 자랑을 하잖아요. 아기 때 요만한 아기가 젓가락질도 못하는 아기가 이렇게 생선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야물딱지게 해서 밥을 챙겨 먹었다고 제가.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딸은 유치원 때부터 혼자서 스스로 가방 착 챙겨가지고 어디를 내놔도 얘는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럽죠. 생선을 어겨주신 적이 없잖아요, 제 입에. 서럽죠. 오빠랑 동생 입으로 먼저 갔었고 제 가방을 싸주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혼자 했었어야 학교에 가서 안 혼났잖아요. 나이 40에 노산의 몸으로 유산을 반복하고 암수술도 미루고 난자채취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이겨내고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해를 못 해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자궁선근증이어서 어쩌면 자궁을 적출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예를 들어서 진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많이 힘들었겠다 어떡하니 그래도 네 몸부터 챙겨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갖는 일이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사실. 정말 그랬겠네요. 그런 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지영 씨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부모는 사랑해줬던 것만 기억해요. 네. 그래서 상처를 얘기하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꼭 부모를 원망한다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지고 크면서 사실은 나도 이게 힘들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픈 이 마음은 중요한 대상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꼭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영 씨는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는 나한테로 돌아오고 어떤 집안의 일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전혀 중요한 존재로 고려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크는 경우라면 유난히 뭔가 중요한 관계, 소중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에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존재로서의 소중함이라든가 존재로서의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는 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죠. 그럴수록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돼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 나라는 존재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반려견들이 이렇게 주인을 굉장히 이렇게 따르죠. 그런 반려견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몽이가 줬던 그 조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지영 씨한테 줬던 의미가 더 크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소중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그립고 사무치도록 그립고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나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존재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는 느낌이 들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치 광야에 옷을 벗고 이렇게 헐벗은 상태로 신발을 안 신고 왜 이렇게 허벌판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무서워요,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너무 정확해요? 들여다보고 계셔서 아, 너무 그래요? 무서워요. 어떻게 제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랑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도 이게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가장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게 딱 결혼을 하고 나서 저랑 남편이랑 몽이랑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했었을 때 그때 딱 그거 처음으로 욕심이 나서 지키고 싶었던 거기 그게 딱 처음이었어요. 너무 지키고 싶다. 그렇게 욕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내인 지영 씨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왜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하는 걸 좀 이해가 이젠 좀 되시나요? 네, 네. 이야기를 듣고. 네네. 아, 지영 씨한테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면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왜 목소리가 작아져? 네, 물론. 네, 지금 이제 몽이는 이제 저 하늘에 가서 지영 씨를 잘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지영 씨 곁으로 오지 않은 미래의 아기도 그 곁으로 아마 기회가 되면 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몽이도 미래의 아기도 아닌 사실 지영 씨한테 가장 편이 되어줄 사람은 바로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옆에 계시는 한 30cm 옆에 계시는 바로 이분. 네. 네. 은영 매직 뿌려드립니다. 내 편은 남편, 내 편은 아내입니다. 자, 잊지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